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의료 IT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목차는 이렇습니다. 의료 IT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의료 I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의료와 IT 공학이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IT는 주로 병원 정보 시스템 및 의료기기 개발을 하고 의료 IoT, 유헬스케어,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전망이 좋고 발전 크기가 무궁무진한 분야는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는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관리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원격 진료나 건강 상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IT 기술이 합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하면 유헬스케어라 불리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헬스케어는 건강관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IT 시장에 뛰어든 IT 기업에 대해 소개할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4가지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 4위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핫한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스피커는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존 알렉사 에코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AI 스피커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헬스케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일 텐데요. 바로 닥터 아마존 때문입니다. 이 기능 스피커 속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기능은 만약 사람이 기침을 하면 그 기침 소리를 감지해 감기 방병 여부를 파악하고 병원을 예약이나 감기약 주문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을 주문한다는 것에 어색할 텐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때문에 아직은 시행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약 주문과 배달이 가능한 필팩이 있습니다. 작년 아마존은 필팩을 인수하였습니다. 필팩은 수백 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있고 이런 의사들이 고객의 질병과 상황에 따라 처방한 약을 먹기 쉽고 구분하기 쉽게 포장해 정기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팩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나 병원에 가기 힘든 고령층 등 고객층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필팩은 이런 정기 배송뿐만 아니라 약을 받고 싶거나 응급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때도 약을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애프터 서비스로 24시간 약사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목표는 병원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아마존은 이외에도 건강보험이나 건강관리 앱 등 다른 여러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면 아마존은 진단부터 투약까지 모든 과정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면 정말로 훗날 병원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을 구글입니다. 구글하면 검색창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구글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라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대 장점은 정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자회사인 베릴리의 안드로이드 사용자 건강 데이터와 구글 AI의 검색과 답변 데이터로 세계 최고 규모의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안구 안쪽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환자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은 병원이나 대학 학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구글 게놈이라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서비스를 요약하자면 게놈 저장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 유전학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구글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업인 애플과 삼성입니다. 이 두 기업을 들으면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기기가 가장 먼저 생각날 텐데요. 이 기업들도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애플도 리서치 킷이라는 플랫폼으로 iOS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애플에서 헬스케어의 핵심 아이템으로 애플워치가 있습니다. 요즘 애플은 헬스케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워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애플워치에는 심전도 기술과 심박수 측정 등 여러 기능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낙하 감지 기능도 있어 움직임이 없으면
애플 긴급 경보 시스템이 당국에 자동 연락하는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헬스 레코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병원과 공유해 실시간 업로드되고 관리됩니다. 그치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도 헬스케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도 헬스케어 기기로 갤럭시 워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는 심전도 기능과 혈압 측정 및 관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은 애플과 다르게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삼성의 모든 헬스케어 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온의 기기라고 불리는 삼성의 스마트 벨트인 웰트가 있는데요. 이 기기는 허리둘레의 변화, 걸음수, 앉아있는 시간, 과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어플고 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 가까운 이유가 폰을 직접 들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건강정보를 의사에게 보내 진료받는 원격 진료가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원격 진료가 도입되기까지 멀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원격 진료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불법 사용 문제나 대형 병원의 독점 등 원격 진료의 시행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치만 만약 원격 진료와 원격 처방 등이 가능해지면 관련 기기나 의약품 배달 등 의료 IT 분야에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